자, 여러분 이 시간은 제5강 미국의 민간경비 개념을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기본 케이스를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제도를 보고 미국 제도를 들어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봅니다. 민간경비 역사적 배경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개척지로 어디? 미국에 건너왔대요. 자, 미국이란 개념은 콜럼버스가 즉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개됐던 개념이라 보면 되는데 그러면 미국 같은 거는 토착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유럽 각 나라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겠다는 그 명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기존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얼굴도 몰라, 성도 몰라, 지역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토를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면 어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놓겠습니까? 저항하겠습니까?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그러면 그네들이 주장한 즉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으로 있던 콜럼버스가 인디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언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즉 뺏기니까 뭐가 돼 있다? 심하게 반발할 거라고 강력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무엇을 자기의 생명, 신체 아니면 부족의 즉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민간경비제도를 맞춰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시대 개념에서는 영국의 제도가 그대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초창기로 들어옵니다. 초기에는 들어오는데 이게 점차 영국의 제도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 독자적인 무엇을 하게 된다? 미국 제도를 이렇게 추구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한번 봐볼게요. 치안 조직의 활동도 구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자들은 식민지 사회 구성원이 외적이나 내부 이단자로부터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자, 행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러므로 본국에 친숙했던 치안 제도를 미국 사회에 이식했다. 지금 이 얘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초창기 때는 그네들 제도를 적용을 하다가 점차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독자적인 미국의 독자적 개념으로 변형이 됐다. 변형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세기 무렵 신개척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 개념을 봐야 돼요. 밤에만 활동하는 야간 경비원이 생겨났다. 이게 워치맨 제도죠. 그리고 이들은 밤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봅시다. 미국인데요. 이렇게 전개됐다고 봅시다. 콜럼버스가 즉 신대륙을 발견할 때 이네가 최초로 갔던 게 중아메리카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있고 아팔레차 산맥이 있고 북부와 남부와 중부와 서부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이 일대로 지금 콜럼버스가 착륙을 했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무엇을 했을까? 어떤 영토를 이렇게 확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자기 영토를 뭐하기 때문에 탈취했기 때문에 다시 재탈환하겠다고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해? 이렇게 높은 고가 초소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적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즉 철책이라든가 아니면 방벽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주간에는 높은 곳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네들이 들어온 걸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퇴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는 방벽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를 넘어왔을 때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네들을 못할 수 있고 퇴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이야. 밤에는 고가초소에 올라간 데를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이네들이 스스로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된다? 야간에 순찰을 하는 순찰 제도를 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보는 야간 경비원 제도를 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들어갈게요. 자, 자치경찰 조직은 전문적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지 못했고 국가경찰력도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민간경비가 발달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를 읽어드린 이유는 쭉 기본적 개념이니까 한번 보라고 읽어드린 거고요. 키워드는 민간경비가 발달하게 된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신개척지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야간 경비원이 시작됐다. 여러분 여기 이 얘기. 그다음, 자, 건국 초기예요. 건국 초기는 영국으로부터 이주했기 때문에 자, 영국 왕실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주장한 이론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왜요? 자기가 살던 개념이 가장 강한 이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의 권위주의적 전통 방식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자치에 의한 자치적인 통치 방식을 선호하게 됐다. 그러면 자치적인 통치 방식을 선호했다는 얘기는 누구와 영국과 정반대적 개념으로 좀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방식에 있어서 강력한 경찰 조직보다는 주민 자치에 의한 자치 경찰 조직의 형태를 지향하게 됐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얘기죠. 결론. 영국의 제도가 미국의 접목이 되기는 됐지만 독자적 개념으로 발전해가는 거지 계속 영국 제도를 유지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민간경비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첫째 식민지 시대네요. 쭉 보면 돼요. 자, 미국의 법 집행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제도, 그러죠? 영국의 영향을 받는 보안관 제도, 셰리프, 치안관 제도, 카운스타블, 경비원, 워치맨 등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거든요. 보안관 제도와 카운스타블 제도, 즉 치안관 제도는 이것은 뭐가 되고 공경비가 되고, 자, 워치맨 제도가 있죠. 경비원, 이것은 뭐가 돼요? 이것은 민간경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개념 다시 볼게요. 여기도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뭐다고요? 그래요. 공경비. 이것은요. 그렇죠. 민간경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보안관, 셰리프는 뭔데? 셰리프 뭔데? 쭉 보니까 최상의 공적기관으로서 법 집행 업무라든가 징세, 세금을 받는다든가 선거를 관리한다든가 공공시설의 유지 등 광범위한 공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누가? 셰리프 보안관이. 여러분 그 오래된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자, 서부 영화 봅시다. 서부 영화를 보면 서부가 개척돼 있을 때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좀 힘께나 쓰는 사람, 또 총께나 좀 가지고 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해? 보안관을 임명해. 그럼 비열표가 돼 있는 거 이 보안관 배지를 딱 달고 다니면서 무엇을 해요?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은 그 지역에 발생된 모든 개념의 업무를 다 관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 보안관, 즉 셰리프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강의 끝나고 서부영 한 편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보안관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 셰리프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즉 치안관이 카운스타블. 보안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부보안관입니다. 리틀 셰리프의 즉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 집행은 물론 시민생활에 비교적 폭넓은 공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개념 뭐라고? 공적인 경비 개념이 되는 거지 민간 경비 개념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경비원, 워치맨인데요. 자경주의 그랬죠. 자경주의. 자기가 스스로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전통에 따라
보안관과 치안관 같은 공적기관이 담당한 치안활동 이외에 경비 업무를 지역사회 구조원 전체가 야간 경비와 순찰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했다 그랬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를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보안관, 치안관, 경비원 이 세 가지 개념이 미국 이 경비 개념과 관련된다. 이것을 쭉 보시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이걸 다 봤어요. 그 개념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독립이 된 이유네요. 방금 전에 봤던 것은 독립이 되기 전에 미국 제도를 봤고 독립된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 독립이 된 이후에는 제도가 좀 바뀌어요. 이제 미국스럽게 좀 가거든요. 독립과 영토 확장에 따른 경비원의 필요성이 됐다. 그러죠. 미국이 독립을 할 때 13개 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로 뭐가 돼? 영토가 확장이 돼요. 그러면 섹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된다? 경찰력 투입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투입이 안 돼. 그래서 민간 경비가 자경 위주로 실시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봐볼까요?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이 됐대요. 여러분 미국 독립 개념의 대표적 개념이 이 보스턴 차 사건이죠. 영국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고가로 구입을 하게 강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스턴 바다에다 빠뜨려버리잖아요. 던져가 이걸 폐기처분합니다. 그리고 맞짱을 뜨죠. 그게 바로 독립전쟁 개념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정체성과 국민의식이 자리 잡게 된 미국은 급속도로 영토를 확장했고 이역 간에 또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교육이 급속히 늘어났고 그래서 상품 운송에 따른 경비가 대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는 곳에 범죄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범죄 집단이 공격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이 세력을 키워야 돼. 이게 바로 민간 경비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두라든가 운하, 바다 근처, 강 근처에 경비원이라든가 감시원을 배치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산업혁명, 도시화. 이거 연구가 똑같아요. 산업혁명이 대두가 됐고 그로 인해서 도시화가 발생됐다. 그러니까 도시로 이농 현상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운집하게 된다. 그래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공권력이 그것을 범죄를 억제하면 되는데 억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민간 경비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론? 이 얘기. 여기서 제 말이 좀 빨라졌던 것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 읽으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네요. 또 서부로 갑니다. 서부. 여러분 서부 영화는 많이 보셨습니다. 그 서부 영화 한 편만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서부에서 금맥이 터졌대. 캘리포니아 같은데 금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부는 주로 농업 중심이죠. 그래서 농업을 했던 이 지주들이 자금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돈을 쌓아들고 어디로 가? 북부로 가요. 아니 서부로 가요. 서부로 가서 금맥을 찾습니다. 금맥만 터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물론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맥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요. 서부는 지금 현재 그리 개발되지도 않았어요. 문화도 그렇게 낙후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금, 은 이런 귀금속을 확보한 그 지주가 그 사업가가 서부에다 투자를 할까 아니면 이 금부채를 자기 고향 남부로 가지고 올까? 남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을 동원해서 이고 지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도 무거운데. 그래서 무엇을 해요?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마차에 이걸 싣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로가 개설되어 있는
철도를 이용해서 이걸 자기 고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송을 하죠. 그럼 봐봐요. 방금 전에 그랬죠, 여러분. 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철도입니다. 철도요. 철도인데 돈이 있는 곳에 누가 오게 돼 있다? 그래요. 탈취하려고는 강도들이 올 수 있다. 조폭이 올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걸 다 빼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시설 투하를 해서 금을 채취했는데 제3자인 조폭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 절도범에게 다 탈취당하고 나면, 강도범이 탈취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누구를 고용해? 민간 경비를 둘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찰한테 그죠? 경찰이 이쪽까지 공권력이 미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민간 경비를 둘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가 되죠. 자, 봐봅시다. 이 얘기. 금기 소송을 해서 철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캘리포니아에 뭐가 돼 있다? 금맥이 터졌대요. 골드러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을 채취는 이 사람들은 이걸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할 때 역마차나 철도를 통해서 이걸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마차 회사나 철도 회사는 자체 경비 조직을 갖출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생겨난 경비 조직이 핑거톤 조직이 된다. 이 개념이 포인트예요. 고객으로부터 이 귀금속을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마차나 철도로 이동하고 있는 금이나 이런 귀금속이 탈취당하지 않도록 제3의 개념이 누구? 민간 경비를 채용하여 이것을 즉 경호를 받게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든 게 누구다? 핑거톤이다. 그래서 이 핑거톤이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것도 맨날 나와요. 아주 포인트예요. 핑거톤. 영국으로 가면 시어 로버트 필, 미국으로 가면 핑거톤. 아주 단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출제되지 않으면 출제원이 문제가 있을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앨런 핑거톤은 최초의 즉 형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네가 즉 무엇을 만들어 핑거톤 흥신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철도 수송의 안전을 도모하는 즉 경비회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역마차라든가 철도 이런 부분에 귀금속을 이동하는데 탈취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 핑거톤에서 보는 민간 경비다. 지금 그 얘기예요. 1833년에 보석 연합회 위탁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도 했다는 얘기고 그러죠. 그래서 도난 보석이나 보석 철도에 관한 정보를 집중 관리했다 그랬습니다. 즉 조사기관이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FBI의 연방 집행기관이 이러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핑거톤 회사는 민간 대상의 정보에 한정되도록 되어 있다. 한정됐다. 자, 이 개념은 이런 정도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범죄자를 유형별로 그러니까 정리한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은 오늘날 뭐와 같다?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이거 출제되죠. 출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즉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영향을 준 게 뭐냐? 누구냐? 그러면 핑거톤이다. 이렇게 나와요. 핑거톤이다. 그 다음 여기는 단 하나라도 빠뜨리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리고 보시면 안 돼요. 경찰 당국의 자료 요청에 응하여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응하여 경찰과 민간 경비업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했다. 이 지문도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경찰 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응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요청에 응했다. 세 번째, 핑거톤은 시카고 경찰국의 최초의 탐정으로서 조심해야 돼요. 1850년 탐정사무실을 개설했고 57년에 국가탐정회사를 설립했다.
이것도 출제된 지문입니다. 1850년 탐정사무소를 개설했고 57년에 핑고통 탐정회사를 설립했다. 이게 출제된 지문이라고요. 그리고 철도수송안전학부의 이력을 담당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우리에서 봤죠. 자, 보석연합회와 위탁을 받아 보석의 도난이나 철도에 관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조사기관이 됐다. 다시 풀어줬어요. 조사기관. 그리고 육군 첩보부를 설립하여 위조화폐, 잊으면 돼요. 위조화폐. 위조화폐를 적발 임무를 담당했고 위패범 검거. 위패사범이라는 얘기는 위조범죄라는 얘기죠. 위조 집회 그겁니다. 위조사범의 일당을 검거하고 거기에 대한 공로로서 부보안관으로 뭐하게 됐다? 임명됐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여기서는 위패가 되는 거지 마약범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마약범죄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논점을 놔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미국 같은 게 마약사범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약범죄라고 들으면 여기서 틀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요.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핑고통 개념인데 해봤네요. 남북전쟁 당시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남북전쟁 당시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무슨 업무를 담당해? 경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것도 추가시키시 바랍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담당한 게 누구다? 핑고톤이다. 이 개념까지 눈여겨보시면 여기다 추가 좀 시켜놓으세요. 그러면 핑고톤 개념은 됐어요. 핑고톤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핑고톤 개념이 쭉 나오는데 핑고톤은 최초의 형사였다는 거, 흥신소를 설립했다는 거, 그래서 철도수송이나 아니면 철도수송 안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행했고, 두 번째는 보석연합회 유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이 됐다. 자, 그리고 범죄자를 유형별로 이걸 파악해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최초로 행한 게 누구다? 핑고톤이다. 자, 그 개념도 조심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경찰서를 요청에 응했다는 거. 그리고 이 핑고톤은 1850년대 탐정사무실을 개설했고 57년도에 국가탐정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는 거. 이 두 가지 꼭 얘기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개념은 방금 전에 봤던 보석상과 이 개념을 봤기 때문에 됐고 조사에 임했다는 거. 그 다음 육군 첩보부를 설립했는데 위조화폐죠. 위조화폐 적발을 담당했는데 그 공로로서 뭐가 돼 있고 부보안관으로 임명되기도 됐다는 거. 여기서는 위패입니다. 위패. 위조화폐 개념이 되는 거지 마약사범이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그럼 다음 노동운동시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민간경비가 왜 대두하게 됐고 민간경비가 왜 발전하게 되는가. 자, 그 개념을 좀 들여다보다는 이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념은 다 민간경비로 이게 귀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노동자 운동이네요. 19세기 말에 유럽사회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격렬하게 사회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장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방화, 불도 지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자기 회사를 못하고 싶어. 자, 이네들이 파괴하는 것을 보호하고 싶어. 그런데 공권력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 자기 자본을 투하여 민간 경비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 경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출제가 종종 됩니다. 여기도 되고요. 여기는 정말 종종 되거든요.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그 시점에 민간경비는 어땠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 직전까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을 보호하고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제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제2차 세계대전은 각종 군수물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군사시설, 산업시설의 안전보호, 군수물자, 장비, 기밀 보호, 이런 걸 위한 경비 수요의 증가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가 됐다. 이해됐고요? 그 다음 민간경비 발전의 주요 요인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타이틀 보세요. 사적인 경비 조직의 효율성. 타이틀 먼저 볼게요. 두 번째, 대규모 파업. 세 번째, 산업화의 진전. 네 번째, 군수산업의 증가. 다섯 번째, 기술혁신과 전문화 그랬어요.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뭐가 된다? 민간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타이틀만 보셔도 돼요.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경비 조직의 효율성 그랬거든요. 여러분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바로 앞에서. 서부에서 뭐가 터져? 금맥이 터졌어. 그러니까 금괴라든가 그로 인해서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수송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수송하는 과정에 탈취를 당해. 탈취를 당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된다? 민간경비를 둘 수밖에 없다. 왜? 공경찰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누가? 민간경비가. 이 얘기는 경찰력이 동원되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민간경비가 대두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규모 파업이다. 대규모 파업이 된다는 얘기는 작업을 안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설물 같은 걸 파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못하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즉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얘기죠. 그러면 산업화의 진전. 도시화 산업화 됐다는 얘기는 도시로 이농현상이 발생된다 그랬죠. 이 얘기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민간경비가 대두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군수산업 증가. 여러분 군수산업 증가 그러면 이게 일치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래요. 이게 민간경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자, 연방 중에 군수산업이 뭐가 됐다고요? 발전되니까 안전을 확보해야 돼.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권력으로 그것을 다 막기가 힘들어. 그래서 누구에게? 자, 민간에게, 즉 보조군사경찰 그랬죠. 민간에게 자격을 주고 그네들로 하여금 자, 군사물자라든가 장비, 직원, 기밀 이것을 보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가 돼? 그리고 이네들은 누가? 지방경찰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여기에요. 주가 여기다고요. 총은 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민간경비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수산업 증가 이게 전혀 민간경비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술혁신과 전문화 그랬거든요. 계속 다 본 거예요. 기술혁신이 됐다, 전문화가 됐다. 그러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기술력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3국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타격을 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는 역할도 누가 한다? 민간경비가 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잡아볼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전자공약 분야에서 기술혁신의 힘이고 고객에 크게 증가시켜 나갔고 사물항의 증가에 따라 경비라는 직무가 분리되어 독립직종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민간경비가 성장을 이루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네요. 이 분야는 뭐 제가 많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지 말고 제가 보란 것만 보십시오. 자,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인데 1940년 이후 미국입니다. 자, 민간 산업이 세계 각국 기업 자체적인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개념의 경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대요. 아, 그런다더라. 자, 그럼 봐봐요. 아까 봤죠? 은행보호법이 제정됐다 그랬거든요. 은행보호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뭐가 됐는데 기계경비가 발전하게 됐다. 자, 그리고 테러입니다. 자, 1972년 뮌헨 올림픽인데요. 테러 사건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중동의 테러 조직 검은골단, 검은골단인 테러단체에서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그러면 올림픽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즉 뭐가 선수가 참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이 선수 중에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 선수 플러스 선수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네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러에서 죽게 되죠. 통상적으로 그 테러가 올림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포츠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검은골단 이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자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가 대두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즉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01년 충격적인 사건이죠. 뉴욕 세계 무역센터 테러 사건. 일명 쌍둥이 빌딩이 자, 뭐에 의해서 비행기에 의해서 항공기에서 이게 이 파괴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 심장부를 비행기를 향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이걸 건물을 붕괴했다는 거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이 이걸 했죠. 빈 라덴의 지하에 즉 이게 테러가 발생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 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됐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미국도 안전하지 않구나. 뭐 이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 다음 항공기 납치. 항공기 납치 개념은 쭉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엑스레이 같은 것을 투실하여 탑승객의 즉 무엇을 수화물 같은 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납치가 크게 줄어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경비 산업이 영향을 끼쳤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센콜링. 미국 경비협회 책임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쭉 보면 경비원의 전문 자격증 잊으면 안 돼요. 경비원의 전문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비원에 대한 윤리교육이나 그 다음에 훈련이나 경험을 포함 이런 개념의 모든 전문화를 뭐로써 신분증입니다. 신분증명서 요구를 주장하겠다. 누가? 러센콜링이. 잊으면 안 돼요. 러센콜링. 여기에 포인트는 자 전문 자격증이다. 전문 자격증. 자격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자 이런 논점들 여러분이 쭉 좀 봐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자 공인경비 자격증 제도가 있거든요. 자 일명 CPP인데 자 공인경비 자격증 제도 즉 공인경비 자격증은 누가 이것을 발급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은 즉 민간입니다.
민간 개념에서 이걸 실시하게 된다는 거, 이 개념을 꼭 정리해 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즉 산업협회 개념에서 이걸 실시하게 되는데, 산업협회 이렇게 볼까요? 산업협회, 미국 산업협회입니다. 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민간 개념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CPP 개념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참고 상태로 이렇게 쭉 좀 봐놓으면 되겠네요. 그다음, 그렇다면 미국의 민간 경비 산업의 최근의 동향은 어떻게 되냐? 최근의 동향은 인수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 기업군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럼 역할 볼까요? 역할. 민간 경비 분야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 9.11 테러가 있죠? 방금 전에 다 본 거예요. 자, 항만, 은행, 금융기관, 백화점, 호텔, 운동경기 이런 거 주요 시설 건물 붕괴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도 민간 경비가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 방금 전에 다 본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민간 경비 산업의 발달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걸 보면 다 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부에서 금맥이 터졌고, 그래서 역마차라든가 철도 운송을 통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기업주는 민간 경비를 배치하게 됐다. 자,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대규모 산업 스트라이크가 발생됐는데 그 또한 뭐가 민간 경비가 발전한 계기가 됐다. 노동운동. 세 번째, 제2차 대전 이후 산업 경비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증대됐다. 그래서 그렇다. 그렇죠. 어렵지 않는 얘기들이고. 민간 경비 현황인데요. 민간 경비 현황은 여러분 이 개념은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짚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도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민간 경비는 고유의 손실 방지와 이 자산을 보호하고 수사 및 순찰, 경비 정보, 보안 등 경찰이 담당한 것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참고로 쭉 봅니다. 그 다음에 경찰과 민간 경비는 각 주마다, 그렇죠, 다르죠. 미국은 차이가 있지만 경찰이 민간 경비에서의 부업을 할 만큼 상호 간의 직이나 보수, 신분상 차이를 느끼지 않고 범죄 예방 활동에 같이 수행한다.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민간 경비는 민간 경비고 경찰은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경찰이 민간 경비 업무를 수행을 못해요. 왜?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겸직금주무야. 그러니까 겸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현직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 활동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경비업체보다 민간 경비가 비약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하나 봐야 되겠네요. 미국의 교통유도원이거든요. 자, 미국의 교통유도원 제도는 뭐마다 각 주에서 다양한 방법 기관을 통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중요한 얘기예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 유동 채용 시험 시 반드시 인증 제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자,
유도는 채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자격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자격제도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 제도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미국 제도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일본 제도를 보겠습니다. 일본 제도. 일본의 민간경비제도거든요.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 몇 군데만 여러분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첫째, 해이한 시대가 있는데 막강한 지방 성주들인 무사. 여기는 쭉 볼게요. 일본은 무사 계급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지방 영주를 통제하기 위해서 민간경비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해이한 시대 무사를 통해서 민간경비가 실시됐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면 지방의 성주에서 지방 영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실시를 했다 그랬고 중세는 그리고 토쿠가와 막부 시대입니다. 포인트가 나오는데 장병위. 장병이라는 이름으로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경비업자가 생겨났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비업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렇다면 토쿠가 막부 시대 그 이후는 어땠는데 이후에는 호상이죠. 호상. 자, 고급 간부들이에요. 호상들의 저택, 경비, 물품, 귀중품을 운반까지 전문적인 직업 경비원을 실시했다. 전문적인 직업 경비원 실시. 언제? 토쿠가 막부 시대 이후에. 그렇죠? 쭉쭉 보세요. 그 다음. 현대는 어떻게 있는데? 현대. 민간 경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 후입니다. 후에 현대적인 민간 경비업이 전문으로 하는 민간 경비업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62년 7월에 발족이 됐는데요. 일본 경비보장 주식회사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세콤의 전신입니다. 세콤의 전신이다. 세콤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신된다는 거. 자, 그리고 동경올림픽과 만국 박람회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비약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럼 봅시다. 64년대 동경올림픽이 있습니다. 벌써 57년 전이네요. 일본의 민간은 64년 동경올림픽으로서 민간기업의 활약으로 자, 여기 봐요. 일반 국민에게 그 역할이 국민들 사이에 인식하게 됐다. 홍보가 잘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70년도 엑스포가 나오죠. 이건 타이틀만 보면 된 것들인데 지금 내용을 봐주는 거예요. 자, 일본 오사카에서 만국 박람회가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객들의 안전 질서 이런 것이 잘 됐는가 봐요. 그래서 민간 경비가 투입이 됐고 6개월 동안 사고가 없이 행사가 치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 쫙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72년도에 비로소 법을 만들어요. 경비업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민간 경비의 규제입니까? 아니면 성장입니까? 규제예요. 규제 중점을 뒀다. 잊으면 안 돼요. 72년대 그러니까 경비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간 경비의 규제를 위해서 이걸 제정하게 되는 거지 보호, 자율성,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개념이 출제 개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규제다, 규제. 규제. 그리고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 출제된 거예요. 경비업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신고제입니다. 이 신고제에서 뭐로 바뀌어? 82년대 허가제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는데 이해 한번 해보자고요. 왜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뀐가 봐봅시다. 자, 이 개념은 공무원의 재량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고제는 공무원 재량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허가제는 공무원 재량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제는 요건만 구비하면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완화된 제도가 되는 거죠.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사개입이 안 되지만 이것은 의사개입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이유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난립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간경비 현재 개념이 쭉 나오는데 80년대 한국에 진출해요. 그리고 88년도에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 본토 여기까지 확장을 쫙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본의 민간 경비는 범죄 예방 활동에 있어 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긴밀한 협력 관계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 경비원과 같이 사적인 지위에 그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지문화가 되는데 사적인 지위가 된다는 얘기는 일반 사회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그 이상의 법 집행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는 체포할 수 있지만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체포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민간 경비 산업의 성장과 현황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죠. 이거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까지 진출했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나오는데 자, 일단 타이틀을 보세요. 공인 탐정입니다. 제정했다. 두 번째, 경비 택시 제도를 뒀다. 세 번째, 경비원 지도 교육 책임자 제도를 두게 되고 네 번째, 기계 업무 관리자를 제도를 두고 다섯 번째, 경비원 검정 제도를 뒀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교통 유도 경비 개념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첫째, 탐정이요. 탐정 제도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공인 탐정 그랬거든요. 공적으로 인정된 탐정 제도인데 그러면 이네들은 업무 영역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네들의 업무 범위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 범위 내로 뭐한다? 제한을 이렇게 받게 된다. 이해됐죠? 이 내용만 보세요. 그 다음 경비 택시 제도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택시가 경비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긴급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택시가 출동하여 어디에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알려줘요. 이 개념을 경비 택시 제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겠죠. 어렵진 않죠. 더 이상 부연설이 필요 없는 거고요. 세 번째, 경비원 지도 교육 책임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점은 경비원 지도 교육 책임 제도를 누가 담당하냐? 이게 키워드인데 국가공원위원회에서 경비원 지도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합니다. 이 개념. 키워드만 딱딱 잡을게요. 누가 한다고요? 국가공안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기계 업무 관리자 제도가 있고 그리고 경비원 검정 제도가 있죠. 경비원 검정 제도는 공항 보안이나 교통 유도나 귀중품 운반이나 핵연료물질 운반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부분에 1급, 2급 검정 시험입니다.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쭉쭉쭉 보가도 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도, 유도경비.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어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는데 공사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시내를 가는데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교통 통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교통 유도 경비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공사 현장, 자, 아니면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아니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행사장, 아니면 공사 현장, 부상자 발생 이런 것 등등이 되어 있을 때, 자, 교통 체증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보행자 차량의 유도로 사고 위험을 경감하는 효과를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로가 예를 들어 혼잡하다든가 아니면 교통 마비 상태가 돼 있다든가 이랬을 때 수신호 같은 걸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민간 경비원이 실시하는 교통유도 경비 업무는 자, 경찰관이 실시하는 교통 경비에 비해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법적 강제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부연을 좀 해볼까요? 이것은 각도를 약간 다르니까 참고로 볼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수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야. 수신호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경찰 보낼 수 있거든요. 자, 의무경찰, 의경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색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다 보낼 수 있다. 여러분, 그 녹색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 그럽시다. 녹색 어머니가 있으니까 교통 할아버지. 왜 교통 할아버지는 수신호를 보낼 수 있냐? 교통 할아버지는 관할 구청 같은 데서 이 업무를 행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교통 할아버지가 자동차를 통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통 할아버지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경찰. 뭐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전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 등록이 된 운전자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녹색 어머니에 아니면 해병 전후에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이런 건 할 수 없다. 지금 이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디귿번. 교통유도 경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 취득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격증 취득을 못하면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와야 된다. 지금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무엇을 봤고 일본 제도를 봤고 다음 시간에 한국 이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강의 반영 고생했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